여러분, 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배고파서 배달앱을 켰는데 리뷰와 별점만 비교하다가 30분 이상 지난 적. 카톡 답장하기는 귀찮거나 부담스러워서 알림창으로만 내용을 확인하고 영원히 잊어버린 적. 10분 거리 편의점을 가면서도 들을 완벽한 노래를 고르느라 집 앞에서 3분 동안 서성인 적.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겠다고 5분 간격으로 알람을 10개나 맞췄지만 결국 마지막 알람에 겨우 눈을 뜬 적. 이 질문들 중 2개 이상의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우리는 이 사소한 순간들을 단순히 우유부단함이라 부르며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이 모습은 현대인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신호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서 내린 결정은 얼마나 될까요? 왜 우리는 고작 노래 한 곡, 메뉴 하나 고르는데 이토록 많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슬픈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 명명했습니다. 옵션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뇌는 즐거움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넷플릭스의 수만 가지 콘텐츠는 당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는 동안 더 재밌는 걸 놓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심어줍니다. 이 인지적 부하는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무력감은 당신의 지능이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과잉된 정보에 부딪혔을 때 보내는 정당한 비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왜 이 고통스러운 비교와 검색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괜찮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100%의 확신을 찾아 헤맬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연애를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겪을 정서적 손실을 미리 방어하려는 뇌의 본능이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완벽한 리뷰, 완벽한 파트너, 우리가 찾는 그 완벽은 사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겁쟁이의 자아의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정지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10분 거리의 산책길에서 노래를 고르느라 3분을 버리는 행위는 사실 실패한 10분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강박을 보여줍니다. 이런 작은 강박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 처참한 에너지 파산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우리의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자아고갈이라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하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결정 에너지는 깎여 나갑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만 뒤적이다 잠드는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미 낮 동안 사소한 검색과 비교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 정작 나를 위한 창조적인 선택을 내릴 에너지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배터리는 지금 몇 %입니까? 혹시 0%인 상태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지는 않나요? 알람을 10개나 맞추는 행위는 사실 내일 아침에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 싶은 비겁함이 섞인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최고의 선택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나눕니다. 극대화자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 최고의 결과를 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극대화자들은 만족자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더라도 주관적 행복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선택 후에도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라며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기 때문입니다. 최저가를 찾아 3시간을 헤맨 끝에 몇천 원을 아꼈을 때 당신의 영혼이 느낀 피로도는 그 돈보다 훨씬 비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검색창 앞에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아주 값싸게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열쇠는 뜻밖에도 완벽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 과부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뷰를 10분 넘게 검색하는 행위는 사실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승인 욕구의 발현입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짜 행동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검색이라는 안개 속에 숨어 나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 중이야 라는 가짜 위안을 얻습니다. 실행하기 두려워서 검색만 하고 있는 당신, 혹시 정보 뒤에 당신의 겁에 질린 아이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 걸어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는 적당한 부모가 아이를 가장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맛집, 최고의 연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곳을 최고로 만들어가겠다는 충분히 좋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리뷰가 100개가 넘어도 첫 페이지에서 결정을 내리는 용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제 100%의 확신 대신 70%의 가능성에 몸을 던져볼 용기를 내어보면 어떨까요?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마세요. 성공한 이들이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 지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껴 사랑과 꿈 같은 본질적인 곳에 쓰기 위함입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2분 이상 쓰지 마세요. 리뷰는 딱 3개만 보세요. 카톡 알림창을 보고 잊어버릴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짧게라도 답장을 보내세요. 그것이 에너지를 덜 쓰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검색창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제로 다이어트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가 당신의 눈빛을 생기있게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검색을 멈추고 확보한 10분, 그 시간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삶의 풍경을 그려봅시다. 인생은 우리가 내린 선택들의 합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순간들의 합입니다. 넷플릭스 목록을 훑는 1시간보다 조금 지루한 영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보았던 10분이 당신의 영혼에 더 깊은 무늬를 남깁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인생 자체를 지연시키지 마세요. 실패한 한 끼 식사는 웃어넘기면 되지만 결정을 미루느라 흘려보낸 당신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세요. 그리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선택해보세요. 그 서툰 시작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검색 기록이 아니라 서툴렀지만 뜨거웠던 당신의 선택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검색하고 있는 그 모든 정보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작은 망설임과 설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